서양 열강의 군사력을 등에 업어 성교의 자유를 인정받아 특권을 가지게 된 크리스트 교도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관료, 지방의 신사계층, 일반 노민 사이에서는 1850년대부터 종종 전국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어려워진 민중의 생활과 양무운동 등의 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외국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이권 침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분할 위기가 고조되어 중국 민중들의 반해세 감정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세기 말 독일의 세력하에 놓여있던 산둥성의 농민들은 사회 불안이 고조되자 백령교 계통의 한 분파인 의화권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화단은 100일 동안 무술을 익히고 주문을 외우면 신통력이 생겨 칼이나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단체로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부청 멸양을 구호로 내걸며 철도와 전신, 학교, 외국인과 교회 등을 공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석유 램프, 성냥 등 서양과 관련된 제품마저도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1900년에 중국 화베이 일대에서 일어난 반크리스트교적 농민투쟁인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화단은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며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마저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한다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라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서태후 등 보수파가 의화단을 이용하여 열강이나 양무운동 등을 주도하였던 관료에게 대항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청은 의화단을 지지하며 1900년 6월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화단 운동은 관군과 함께 힘을 합하여 열강의 공사관을 공격하며 중국 북부를 휩쓸 정도로 그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지도체계가 없던 의화단은 자국 국민과 시설 보호를 내세운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8개국 연합군에 비해 군사적인 열세를 보였습니다. 8개국 연합군은 텐진에서 청의 관군과 의화단을 격파하고 베이징으로 입성하여 여러 나라의 공사관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열강에 의해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어 나가자 서태후와 광서제는 시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에 의화단 운동에 협조하였던 보수파를 대신하여 양무파 관료들이 8개국 연합군에게 협력하여 남아있던 의화단원들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청은 서양 열강의 압력에 의해 1901년 불평등 조약인 신축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불리우는 이 조약에 따라 청은 막대한 배상금을 3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베이징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며 외국인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압할 것 등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 부담으로 인해 청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고 열강에 의한 중국의 식민지화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